방과로 3번에 보통예금이라는 계정 과목 좀 볼게요. 자, 혹시 보통예금이 뭔지 모르시는 분? 다 알죠? 그죠? 저도 옛날에 지금은 저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그 학생들 학생증을 체크카드로 만들어 주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신기하고 저는 혁신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거기에다가 뭐 부모님들이 용돈 넣어주고 뭐 그렇게 한다 그러더라고. 그럼 절대 안 잊어버리겠죠, 그죠? 저는 어릴 때 코팅된 종이 줘가지고 사진 있고 애들끼리 뜯어가지고 장난치고 막 그랬었는데 요즘은 마그네틱 카드에다가 잘 나오죠. 그래서 보통 예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 이 계정 과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보통 예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예금의 특징은 없겠죠. 그래서 분개하는 원리만 간단하게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 거래를 꼭 한 은행하고만 하고 있을 확률은 그렇게 있는 게 아니겠죠. 다른 여러 개 금융기관을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우리가 100만 원을 이체한다라고 볼게요. 보통예금 둘 다 보통예금 통장인데 A 은행에서 B 은행으로 이체를 해요. 자, 그럼 우리가 분개를 하면 우리한테서 돈이 나가는 건 A은행 보통예금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죠. 그러면 대변에 보통예금에서 돈이 빠져나갈 거다. 얘는 A은행 거를 써줄 거고, 자, 차변에는 지금 B은행 거가 돈이 들어오죠. 그럼 차변에도 보통예금에서 돈이 들어온다. B은행이다. 이렇게 쓸 거라는 거예요. 자, 위치는 이해가시나요? 나가는 거 대변, 들어오는 거 차변.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금액을 쓸 건데 이렇게 이체하면서 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갔다 볼게요. 100만 원을 이체하는데. 자, 그럼 이체 수수료가 500원이 들어갔으면 지금 돈 빠져나가는 통장에는 돈이 얼마 빠져나가죠? 100만 원 이체했다면 100만 500원이 빠져나가죠. 그럼 우리는 빠져나간 만큼 장부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100만 500원을 줄여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들어온 B은행 통장에는 돈이 얼마 들어오죠? 100만 원만 들어오죠. 그럼 얘는 100만 원만 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그럼 얘 둘이 합은 일치해야 되는데 항상 500원의 차이가 있죠. 항상 이렇게 찾는 거예요. 다 써놓고선 그럼 얘 500원은 뭐냐. 자, 방금 얘를 뭐라 그랬죠? 수수료죠. 계정 과목은 그렇게 특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수수료는 계정 과목이 수수료 비용이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수수료 비용이다. 자, 그럼 이 수수료라는 게 뭐냐면 우리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여기래. 용역에 대한 대가예요. 이 용역이라는 건 우리 장소나 기술이나 서비스 제공하는 것들 있죠. 그런 거 용역이라 그래요. 그럼 지금 얘는 이체 서비스를 기술을 제공한 거기 때문에 이제 그에 대한 수수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비용인데 좌우와 같이 비용 계정 과목의 번호대 분류를 500번대의 우리 제조 경비하고 800번대의 판관비하고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 세 가지를 이야기했었어요. 자, 기억나시나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으면 500번대의 제조 경비를 쓰고 또 물건 팔거나 회사 관리비하고 관련 있으면 800번대의 경비를 쓸 거고 그리고 우리 회사 영업 활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으면 900번대의 영업외 비용을 쓸 거예요. 그럼 이 수수료 비용은 지금 제가 말한 이 세 개가 다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컴퓨터로 써도 이 세 개만 있는 게 아니라 600번대 두 개, 700번대 두 개 더 있어요. 그럼 수수료 비용이 잔뜩 있겠죠.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느냐, 그것도 시험 테스트예요. 그럼 얘는 간단해요. 물건 만드는 거하고 관련 있나요? 그럼 500번대는 아니네. 그죠? 얘는 지금 우리 영업활동하고 관련 있나요? 우리 회사 자금 관리하는 거잖아요.
돈을 이 통장이 예를 들어서 그 신용카드 대금 나갈 건데 돈이 모자래. 지금 보내고 이거는 우리 회사의 자금 관리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아니고 얘겠죠. 그래서 번호대로 구분해야 되는 거는 제가 아래에 이렇게 번호를 쓸게요. 구분을 꼭 해서 저 번호 말고 다른 번호 쓰면 틀렸다라는 것들 있죠. 우리가 나중에 컴퓨터를 실기할 때에 수수료 비용이라고 우리 그 재무상태표나 뭐 이런 거 썼을 때 쓰면 이 계정 과목 보이는데 그 보일 때에 같은 애가 여러 개 있으면 어떤 거 선택해야 되는 거는 저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그럼 저렇게 표현한다는 건 다르게 말하면 저거 안 쓰면 틀린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써도 되는 건 저도 안 쓸 거예요. 또 하나밖에 없어도 안 쓸 건데 여러 개 있고 꼭 저거 선택해야 될 때 그때만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줄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예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현금성 자산에 대해서 봅시다. 자,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 아니에요. 얘는 소 분류예요. 정말 좀 작은 분류 중에 하나예요. 분류.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은 계정 과목이 아닌데 근데 공부하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우리 시험 때문에 시험에 이론 시험에 현금성 자산을 어디까지 현금성 자산이라고 할 거냐 그걸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우리가 관리하는 재무제표하고 은행이나 외부 용자한테 보내주는 제출용 재무제표하고 내용을 좀 다르게 해요. 내용이 틀리다는 건 일일이 세세하게 보통 예금이다 당좌 예금이다 이건 우리는 알아야 되니까 관리용을 쓰는데 외부 용자한테는 굳이 그렇게 디테일하게 보여줘도 걔네들도 쓸모없고 그렇게 안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 분류로 묶어서 보여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실무에 나갔을 때 은행에 제출하거나 하는 걸로 재무제표 만들 때 그때 현금성 자산이라는 분류를 사용을 해요. 이거는 실무적으로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험에서도 어쩌다 한 번씩 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이 현금성 자산이라는 건 얘는 취득일로부터 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이면서 그리고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돼요. 사용에 제한이 없으면서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하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글자가 이 글자예요. 취득일로부터 언제다. 이 글자가 가장 중요한 글자예요. 취득일로부터 언제다라는 게 그럼 취득이라는 글자가 우리 회계상에서 자, 얘는 참고로 우리 취득이라는 거 이 말은 곧 장부에 기록한 거를 취득이라고 해요. 사왔다가 취득이 아니고 공짜로 받았던 주웠던 뭐든 내가 장부에 쓰면 그때가 취득한 거예요. 취득한 거. 그럼 다시 저 위에 글을 보면 내가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현금화되는 자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제 3개월 이내로 만기가 도래했다 그 말이 아니고 내가 장부에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면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일상생활에 정기예금 뭐 이런 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죠? 저도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저는 무슨 이유인지 왜 지금까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가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물론 결론은 돈이 없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이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일반적으로는 1년, 2년, 뭐 3년 이럴 거예요. 그죠? 그럴 때는 1년짜리면 뭐 단기 금융 상품이고 2년짜리면 장기 금융 상품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냐면 2년짜리면 내년에 만기가 될 수 없거든. 그런데 이 정기예금이나 이런 걸 가입하는데 가입한 날로부터 만기가 3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입 안 해봐서 모른다 그랬죠. 근데 만기가 2년짜리나 2개월이나 3개월짜리인 거예요. 그러면 가입했을 때 내 장부에 우리가 알고 있는 정기예금이 그대로 계정 과목이에요. 정기적금이 그대로 계정 과목인데 그럼 내 장부에다가 대변에는 가입했으니까 돈 입금해야 될 거고 차변에다 정기예금, 정기적금이라고 쓸 건데 재무제표 만들 때는 내 쓴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현금화가 되죠. 그러면 우리는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해서 한 번에 뭉쳐서 보낼 거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금성 자산이라고 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1년짜리 상품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2020년 12월 31일 날 결산할 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만기가 1개월 이내로 도래했으니까 3개월 이내로 도래했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럼 얘는 현금성 자산으로 결산 때 분류할 거냐? 그러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지금 이 날짜 기준이에요. 이 날짜 취득한. 가입했으면 이 날짜에 장부에 썼을 거잖아요. 그럼 그 날짜 기준으로 결정이 되는 거지. 결산 때 됐다고 해서 지금 계산해 보니까 3개월 안에 우리 만기예요. 현금화돼요.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일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책에 보시면 취득 당시의 괄호에 취득 당시 동그라미 되어 있고 우리 결산일로부터 X 돼 있죠. 시험에서는 그래서 결산일로부터 뭐뭐 도래되다 뭐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결산일로부터 만기가 며칠 이내로 몇 개월 이내에 도래되다라면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큰 거래 비용 없이 당연히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해야 되지. 3개월 이내 현금을 할 수 있는데 돈 많이 들어가면 그건 의미 없는 짓이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또 우리 가치 변동 위험이 중요하지 않을까. 한두 달짜리인데 가치가 뭐 팍 오르거나 아니면 망하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건 안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주식은 현금성 자산이 아니에요. 주식은 생각해도 주식을 샀다고 3개월 이내 팔 거다. 주식을 누가 3개월 이내 팔 거라는 확신성을 가지고 있어. 자기의 가구겠지. 그죠? 그래서 주식은 현금성 자산에 포함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노름이에요. 좋은 표현으로 노름은 나쁜 표현이죠. 좋은 표현으로 투자예요. 투자. 그래서 우리 주식은 현금성 자산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채권은 내가 채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만기일 수도 있죠. 그거는 만기되면 원금 찾고 내가 보유 기간 동안 이자 받는 거예요. 그런 거는 내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면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게 되든 간에 우리 마지막 줄에 또 재무상태표일 현재 기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이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한 게 취득일로부터가 제일 중요한 거고, 이 글자는 장부에 기록한 날로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취득은. 자, 그럼 이제 우리 보통 예금에 하고 현금성 자산을 이야기를 좀 했고, 자 이제 아래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보도록 합시다. 자, 현금 과부족은 계정 과목이에요. 자, 현금 과부족이라는 우리 글자를 보면 부족하다는 느낌이 좀 강하죠. 그죠? 근데 얘는 부족하다라는 말만 있는 뜻이 아니고 현금이 과잉이거나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많거나 작다 이런 뜻의 계정 과목이에요. 그럼 얘는
우리 흔히 현금 시제 맞춘다라는 거 있죠. 현금 시제 맞출 때 현금 시제 맞추는데 현금이 안 맞을 때 쓰는 임시 계정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항상 장부상의 잔액, 그 현금 잔액하고 우리 회사 금고에 있는 현금 잔액은 일치해야 돼요. 물론 보통의 연도 당연히 일치해야 되는데 이게 일치 안 하면 집에 못 가. 어떻게는 맞춰놔야 돼요. 근데 모르겠어. 퇴근해야지. 그래서 장부하고 실제하고 맞추는데 반대쪽에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거래이중성이 돈이 나가거나 들어오면 반대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이유를 모를 때 그 이유 자리에다 써두는 임시 계정이에요. 얘는 우리가 현금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내 통장에 우리 학원 그 회사 금고에 1,000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1,000원 어디 나갔는지 몰라서 1,000원 부족하다고 장부에 써뒀어요. 근데 기말 결산이 됐어요. 내 장부에 있는 건 전부 다 재무제표로 들어가요. 재무상태표로 들어갈 거고. 근데 우리 회사는 매출액이 100억짜리 회사예요. 1,000원 모자라다고 재무상태표에 쓰면 창피하겠죠. 차라리 1,000원 손해봤다 하고 그냥 끝내버려야 되지. 나 1,000원 현금 시제 못 맞췄어요. 이거 장부에 적어놓으면 외부 용의자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는 임시 계정이고 찾을 때까지의 회계 기간 동안 찾을 때까지 사용하는 계정 과목으로 얘는 결산 때까지 못 찾으면 얘가 남아 있겠죠. 그러면 얘는 지워야 돼요. 그래서 얘는 결산 시에 없애야 된다라는 표현을 미결산 항목이라고 그래요. 회계 기간 동안 현금이 많거나 없어진 걸 찾기 위해서 하다가 결산 때까지 못 찾으면 얘는 지워버려야 되는 애라는 거예요. 지워버리는 애. 자, 그럼 이제 경우에서 두 가지를 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제 현금 잔액과 장부상의 현금 잔액을 봤더니 장부상의 현금 잔액이 더 많은 거예요. 자, 그럼 이거 봤을 때 돈이 부족한 거예요? 남는 거예요? 자, 역시 한글이 제일 어렵죠. 자, 우리 중에 숫자가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도 제가 설명할 때 숫자를 종종 쓰는 게, 저도 숫자 안 좋아해요. 근데 쓰는 이유가, 자 보세요. 실제 800원 있는데 장부는 1,000원 있대. 그럼 많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숫자 보면 금방 보이죠. 그래서 제가 시험 때도 숫자 써봐라고 해요. 왜냐면 뒤집어서 반대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한글이 제일 어려워. 그러면 단순한 숫자만 써봐도 장부에 1,000원인데 실제 800원밖에 없으면 부족하다는 게 금방 보이는데 글자만 가지고 계속 보니까 많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막 이런 고민이 돼요. 그죠? 금방 부족하다는 거 알겠죠? 그럼 돈이 부족한데 우리는 장부에 적혀 있는 거는 실제 값으로 맞추는 거예요. 돈이 나갔으니까 돈 지우고 돈이 들어왔으니까 돈 드리고 그러는 거니까 실제 값을 장부에 맞추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다고 내 돈 200원 넣어가지고 실제 돈을 1,000원 만드는 게 아니고 실제 800원이면 장부에 있는 현금도 800원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장부에 적혀 있는 값을 실제 값으로 바꿔줄 거예요. 실제 값으로 장부에 적혀 있는 걸. 자, 그럼 지금 이런 상황을 우리는 부족하다는 상황이라 그러죠. 지금 이 현금이 부족한 거예요. 현금이. 자, 그럼 내가 장부에 쓸 건데, 자, 현금의 잔액을 그럼 우린 200원 줄여야 되겠죠. 장부에 1,000원 적혀 있는데 실제 맞추려고 그러면 얘 200원 줄여야 되잖아. 그럼 현금을 줄이려면 차변에 써야 돼요? 대변에 써야 돼요? 자, 현금의 자리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자기 자리는 자산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얘 줄이려고 그러면 반대인 대변에 써야 되겠죠. 그래서 200원 줄이기 위해서 대변에 현금 200원이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200원이 나갔으면 나는 이제 왜 나갔는지 써야 되는데 도저히 모르겠어.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현금 과부족 200원이다 이렇게 쓴다는 이야기예요. 원인을 모르니까, 원인 몰라서 찾겠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우리 회사가 이걸 가지고 원인을 밝혔어요. 봤더니 밤에 직원들 뭐 피자나 같은 야식을 현금으로 사줘놓고서 내가 깜빡한 거야. 영수증 딴 곳에 둔 걸 몰라서 못 쓴 거예요. 그럼 이제 원인을 찾았죠. 그럼 원인을 찾으면 그때 이제 지우는데, 우리는 장부에서 지우려고 하면 장부의 원리는 반대쪽에 쓰면은 지워져요. 차변에 있는 애를 지우려면 대변에 쓰고, 대변에 있는 애를 지우려면 차변에 쓰면 장부의 금액이 지워지게 돼요. 그럼 우리는 얘를 지우기 위해서 찾았으니까, 얘는 찾겠습니다 인데 찾았으니까 얘를 지우기 위해서 반대쪽으로 쓰는 거예요. 이제 원인을 찾았으니까. 그럼 이제 대변에 현금 과부족이 되고 200원을 줄였어요. 이제 왼쪽엔 방금 이유 찾았으니까 지운 거잖아. 그럼 그 이유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 야식한 거다. 자, 우리 회사가 직원들한테 뭔가를 해주면 그걸 복리후생비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해주든 간에 직원을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말고 직원을 위해서 하면 복리후생비예요. 자, 그럼 계정 과목이 복리후생비다 2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현금 과부족은 썼다가 지워진 거죠. 반대쪽 써서 처음에 썼다가 원인 밝히니까 지우려고 간 거예요. 그럼 내 장부에는 복리후생비하고 현금 나갔다 이것만 남을 거니까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임시계정이라는 거예요. 찾을 때까지.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쓸 용어 중에 한 개가 대체라는 표현이 있는데, 대체가 뭐냐면 처음에는 이 현금 과부족이라 적혀 있었잖아. 이 현금 과부족이라는 예를 복리후생비로 이렇게 계정 과목을 바꾸고 싶은 걸 대체라고 해요. 계정 과목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바꾸고 싶으면 첫 번째가 얘를 지우기에 반대 써놓고 바꿀 계정 과목을 써놓는 거예요. 어떤 표현인지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지금 원래 장부에는 현금 과부족이라고 차변에 적혀 있었잖아. 근데 이제 얘를 지우고 이 계정 과목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게 대체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리 대체라는 글자를 본 적이 있는데 언제 봤을까요? 오래됐어요. 우리 어제 마지막 시간에 본 것 같아요. 어제였으니까 우리 엄청 오래됐죠? 대충 봤어요. 제가 자세히 말하는 이유가 처음 본 용어일 수도 있으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어제 마지막 시간이라 그랬죠. 가드 49페이지 제일 위에 보시면, 제일 위에 그 당좌 차원 있는데 보면 끝에 뭐 단기 차입금으로 대체된다라고 적혀 있죠. 그죠?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게 이거예요. 어제 저와 같이 분개했던 거 생각해 보면, 어제 저와 같이 원재료 어제 얼마 했죠? 50만 원이었나? 그리고 대변에 당좌 예금이 30만 원이고 20만 원 차이가 났는데 저는 단기 차입금으로 쓴다라고 했잖아. 근데 지금 이 책에 쓴 사람은 옛날 방식으로 얘를 당좌 차월이라고 쓰고, 그리고 12월 31일 날 이 당좌 차월을 지우고 얘를 지우고 대변에 단기 차입금으로 이렇게 바꾼다라는 걸 대체한다는 거예요. 얘를 이걸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말한 거예요. 왜 12월 31일 날 이 짓 하고 있어? 그냥 처음부터 단기 차입금 쓰면 되지. 어제 이야기했던 게 그 이야기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책에서는 이렇게 썼다가 기말에 얘 바꾼다는 거고, 그래서 기준서에서 2011년도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계속 그래서 15년도에 이렇게 처리하면은 재무제표 망가졌다고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재무제표 어차피 12월 달에 만드니까 이때 바꾸면 되지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면 안 해야지. 그죠? 그래서 시험 때는 이 두 개 말하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두 중 이야기하면 그래서 어떤 계정 과목 써라고 말해줄 거예요. 그럼 두 중 하나 쓰면 돼요. 같은 성격이다. 이게 어제 거고. 그럼 이제 대체라는 표현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걸 유리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현금가부족은 부족 시에는 현금가부족 처리했다가 원인을 규명했을 때 이제 이걸로 현금 가부족을 본 계정 과목으로 대체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표현이겠죠. 본 계정 과목으로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원인을 밝히면 아주 훈훈하고 좋은 건데, 자 이번에 이렇게 부족한 상황까지 왔는데 이번엔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 찾을 수도 있고 못 찾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얘는 찾은 경우를 이야기한 거고 얘는 부족했는데 못 찾은 경우를 보자는 거예요. 못 찾은 경우. 그럼 못 찾은 경우에는 내 장부에 현금과부족이라고 얘가 적혀 있겠죠. 근데 제가 미결산 항목이라 그랬어요. 이제 결산 때까지 못 찾으면 이제 얘를 지워야 돼요. 그럼 지우려면 반대쪽에 써야 되니까 차변에 있던 현금과부족을 대변에 써서 현금과부족이다 200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건 지우려고 쓴 거예요. 뭐 이때도 지우려고 쓴 건 똑같은 거지만 지우려면 반대 쓰는 것도 똑같고 차변에 이제 뭘 쓸 거냐라는 거예요. 자, 지금 얘 돈이 부족한 거예요? 많은 거예요? 부족한 거죠. 그럼 부족했으면 손해라는 거 알겠나요? 그죠? 근데 의미가 크나요? 의미가 안 크죠. 자, 우리 회계에서는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것 앞에 수식어를 뭘 붙이냐면, 저도 어릴 때 듣기가 좀 그랬었는데 잡자를 붙여요. 의미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전 대학교 때 처음 들었어요. 잡자를 앞에. 근데 앞에 잡자를 붙여요. 그럼 의미가 크지 않게 손해를 본 거죠. 그래서 얘는 잡손실이다라고 처리를 해요. 잡손실이라고. 근데 잡손실 이제 반대는 당연히 잡이익 같죠. 이거는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어느 회사든 간에 계정 과목 쓰고 있어요. 나중에 세금 내다 보면 몇 원은 요즘 안 주고 받잖아. 자르고 달라고 세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원단위 잡이익 생기고, 또 아르바이트생 월급 주죠. 그럼 의미 안 크잖아. 그래서 잡급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앞에 잡자를 붙여요. 저도 어색했어요. 어릴 때 처음 들었을 때는. 근데 이제 계속 쓰다 보니까 나도 분기화되어 쓰고 있는데 앞에 의미가 크지 않다 이런 의미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얘는 성격이 뭐냐면 그냥 성격만 보면 지금 결론적으로 돈 모질한 거잖아. 결론적으로는 돈 부족한 거죠. 돈 나갔는데 나한테 들어온 게 없죠. 지금 원인도 모르겠고. 그래서 이때 쓰는 게 비용인데 돈 잃어버리는 게 우리 영업 활동이 아니죠. 그래서 얘는 영업 외 비용이에요. 이 계정 과목은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자, 그럼 제가 왜 영업 외 비용 계정 과목이다 뭐다 제가 말하는 때 제가 뭐 저 정도까지 말하면 될 건데 더 말하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거의 대다수가 시험에 나와서 틀려주시길래 내가 우리는 틀리지 말자 그러려고 잡손실이라 생각했다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라라고. 영업 외 비용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쓰시오. 그러니까 이거 말고 딴 계정 과목 있나 찾아서 창의력을 발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그거 쓰면 되는데 문제 내는 사람이 일부러 그런 표현을 넣어요. 영업 외 비용 중에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 쓰래. 가장 적절한 애가 얘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알고 있는 거 이거 말고 또 딴 게 있나 하면서 찾아가시는 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같이 수업할 때는 뭐 자산 처리하시오, 적절한 뭐 계정 과목 처리 이런 글자 있는 거 전부 다 무시하세요. 제가 그 계정 과목 다 알려줄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게 그 계정 과목이니까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선택해야 된다고 제가 말해줄게요. 아니면 그냥 그 계정 과목이 그거니까. 왜냐하면 시험에서는 왜 그런 글자를 쓰냐면 실무에서 다른 계정 과목을 쓰니까 사람들이 그 계정 과목 쓸까봐
이론상의 원칙적인 개념 과목 쓰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론상의 원칙적인 걸 알려줄 거고 우리 시험에서 실무에서 이렇게 쓰는 데라고 나오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 쓰는 걸로 알려드릴 거고 나중에 뭐 하다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하실 때 이거는 왜 이런 말을 쓰는지 실무에서는 이렇게 쓰기 때문에 얘가 이런 말을 합니다라고 알려드릴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공부할 때 우리 같이 공부했던 개념 다 쓰면 돼요. 하지만 그래도 시험 때는 믿음이 부족한지 새로운 개념 과목을 찾아 떠나시는 분이 꽤 많아요. 저는 이랬을 때 틀린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이거 잡순실이잖아 그랬더니 예 근데 왜 딴 거 이딴 거 썼어 그랬더니 영어에 비용쓰라고 했어요. 그렇게 대답해요. 정말 쏙 터지죠 보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은 훈훈했어요. 합격이더라고요. 그러면 저 정도는 틀려줘도 되지 그죠? 자 이번엔 반대. 자 이번엔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더 커요. 실제 현금 잔액이 장부상의 현금 잔액보다 더 커요. 지금 이런 이야기죠. 지금 내 통장에 돈이 1,000원이 아니 금고에 1,000원이 있는데 장부에는 800원이 적혀 있는 거예요. 자, 이 앞에 상황이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큰일 난 상황이에요. 지금 상황이 만배 큰일 난 상황이에요. 돈이 부족하면 그냥 막말로 채워놓으면 돼요. 돈이 남죠? 이거는 지금 하늘이 무너지는 상황인 거예요. 어디서 들어온지 모르잖아. 준 놈은 나한테 돈을 준 사람은 준 줄 알고 더 이상 아무 이야기 안 하고 있겠죠. 미래에 일어날 일은 어마무시해요. 그리고 사장님이 이걸 알았죠. 그러면 지금까지 장부를 제대로 안 썼다는 생각에 몇 년치를 뒤집어요.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돈이 모자라면 욕도를 먹고 내 돈 채우면 되는데 돈이 남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의 신뢰도가 다 하락하고 다시 뒤집어요. 그래서 돈은 절대 남으면 안 돼요. 저렇게 되면 키보드에 살짝 넣어뒀다가 가지고 가면 횡령이잖아. 그랬다가 원인 밝히면 키보드 툭 치면서 여기 있었네. 그러면 되겠지. 절대 회사 돈은 가져가거나 채워넣거나 이런 하면 안 돼요. 사장님 돈은 훔쳐가도 돼요. 법인 돈은 가지고 가지 마세요. 법인 돈 가져갔다가는 법인은 안면이 없어서 안면 몰수를 하는 걸 신경도 안 쓰고 여러분을 후려칠 거예요. 사장님은 그동안 정의라는 것도 있는데 법인은 나하고 정이 안 들어요. 법인 격차라고 해서 회사 돈은 딱 그대로 맞추는 거예요. 그럼 지금 얘도 돈이 남잖아. 큰일 났잖아. 그래도 사장님한테 이시직권 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과잉시. 그럼 우리는 많든 작든 간에 장부 거를 우리는 실제 값으로 맞출 거니까 이번엔 현금을 200원 더 높여줘야 되겠죠. 좀 높여줘야 되니까 그럼 현금 잔액을 높이려면 이제는 차변의 현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200원이다 이렇게 쓸 거예요. 그럼 이제 200원이 장부에 800원 적혀 있다가 200원 쓰면 합쳐져서 1,000원이 되는 거예요. 같은 쪽에 쓰면 합쳐져서 올라가고 반대쪽에 쓰면 내려가고. 자, 그럼 이제 대변에 이유 써야 되죠. 모르겠잖아. 그래서 얘도 현금 과부족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자, 이상하죠? 예,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자산이면 나가면 뭐 대변, 들어오면 차변 이런 이야기 했는데 얘는 그런 정체성 없이 그냥 상황에 맞춰 가지고 반대쪽이 오잖아. 그래서 얘가 임시계정인 거예요. 얘는 계산 때 없애버릴 거고. 그럼 완전한 임시계정이죠. 그래서 얘가 분류는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당좌 자산으로 되어 있는데 왜냐면 현금 시제 맞추는 거니까 되어 있지만 얘는 그냥 임시계정이에요. 임시로 쓰는 거라서 자산이다 이런 생각은 분류만 그렇다 생각하지 분개할 때는 얘의 정체성을 따지지 말고 얘는 자기가 좋은 대로 가는 애예요.
상황이 생긴 곳에. 자, 그럼 이랬다가 우리가 원인을 규명을 해요. 이쪽 아래 안 보이나? 어느 쪽에 있을까요? 저 안 보일까 봐. 자, 그럼 원인을 밝히면 우린 이제 대변에 있는 현금과부족을 지워야 되죠. 그럼 얘 지우려면 반대인 차변에 오는 거예요. 얘 지우려고 차변 쪽으로. 그럼 차변에 현금과부족 200원이라고 쓰고, 그럼 대변에 이제 이유를 써주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누가 이자를 현금으로 주고 갔는데 현금으로 주고 갈 줄 몰라가지고 내가 깜빡하고 안 쓴 거예요. 그럼 내가 이자 받은 거죠. 자, 이자가 제가 선택하는 건 쉬운 개념하면 계속 선택하는 거예요. 이자는 내가 이자를 주면 이자 비용이고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이에요.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쉬운 거니까. 그럼 지금 얘는 이자를 받았던 거잖아요. 받았는데 그걸 까먹고 안 쓴 거야. 그래서 이제 써줘야죠. 대변에 이자 수익이다. 그럼 내장부에는 현금과부족은 상계되어 없어지고 그냥 이자 200원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 분계원리에서도 200원 들어왔네. 이유가 뭐니? 이자 받은 거. 이렇게 써져 있는 거죠. 그럼 차변에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수익이 발생한 거예요. 지금 했던 건 전부 다 따져보시면 다 우리 그래프 요소는 항상 다 맞게 자동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 요소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 반대편의 이유를 저같이 공부한 계정 과목으로 쓰시면 돼요. 대신 중심을 잘 잡아야죠. 돈 나갔다 들어왔다. 얘를 지우는 거다. 반대쪽에 쓸게. 딱 그 기준만 잘 잡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자,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 통과요? 자, 그럼 우리 결산일까지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지금 이 상태로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얘 지우기 위해서 차변에 현금과부족 200원. 그럼 이제 이상할 수 있겠죠. 부족했을 때는 잡손실. 그럼 돈이 남았으니까 자비. 그래서 얘는 자비이익이다 200원. 영업 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현금 못 맞추고 하는 게 우리 영업활동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영업 외 이제 수익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우리 이번 시간은